안녕하세요. 어느 화창한 오후, 베란다에서 따뜻한 녹차를 홀짝이며 당신에게만 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요. 귀 기울여 들어주시겠어요? 아들 친구인 준호와의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네요. 50대 중반의 제가 20대 초반인 아들 친구라니. 입 밖에 내기도 좀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하면 준호 덕분에 저는 지금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빛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 행복한 비명이 터져 나올 것만 같거든요. 제가 지금 사랑에 맞이 않는 그 사람은 아들 민수의 고등학교 친구 준호예요. 마침 이번 주말 아들 민수가 대학 동아리 MT로 집을 비우게 됐어요. 제가 주말에 혼자 있게 된다는 걸 눈치챈 준호가 그날 집에 가도 되냐고 장난스럽게 연락을 해왔죠. 각오하고 계세요. 놀리듯 보낸 메시지에 저는 순식간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밤새 같이 놀아드릴게요. 그 나이 또래 남자들이 가진 특유의 자신감과 장난기 가득한 말투에 제 심장은 마치 젊었을 때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늘씬한 키에 단련된 탄탄한 몸. 그런 멋진 청년이 밤새도록이라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휴대폰 화면에 뜬 그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쓰다듬어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답장을 보냈죠. 그날은 준호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아. 그 말을 보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흥분으로 반짝이는 게 눈에 선했어요. 그의 저 열기를 품은 눈빛에 똑바로 마주치면 저는 언제나 제 자신을 억누를 수가 없거든요. 젊지만 준호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남자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부디 끝까지 제 고백을 들어주세요. 준호와의 만남은 몇 달 전 평범한 날의 일이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때 친구를 데려왔어 하며 한 청년을 집에 들였죠. 그게 준호였어요. 처음 그를 봤을 때 어느 집 아드님인지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 라는 게 솔직한 감상이었어요. 누구나 넋을 잃을 만한 미남형은 아니었지만 곱게 뻗은 콧날에 성실해 보이는 눈동자. 무엇보다 훤칠한 키와 떡 벌어진 어깨가 인상적이었어요. 흰 티셔츠 위로도 드러나는 두툼한 가슴판을 보고 저도 모르게 이 팔에 안기는 여자는 행복하겠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정도였으니까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주저없이 말했어요. 아줌마, 정말 미인이시네요. 젊은 사람이 연상의 여성에게 그런 말을 건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자칫하면 진심 없이 아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요.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고 그저 순수하고 인간미 넘치는 강아지 같은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어머, 말 참 잘하네 하고 웃으며 그의 등을 톡톡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 순간 손바닥에 전해진 단단한 근육의 촉감의 속으로 깜짝 놀란 걸 기억해요. 인사도 그만 둘은 민수 방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저는 쟁반에 과일을 담아 방문을 두드렸죠. 좋으면 언제든지 놀러와. 제 말에 준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며 기분 좋은 미소로 과일 접시를 받아들었어요. 그 예의 바른 모습도 제 마음을 은근히 간지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중학생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았지만 준호 얼굴을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느낌 좋은 친구가 있었다니. 분명 어른이 되고 나서 더 친해졌나 보네 하고 생각했죠. 그날 둘은
방에서 2시간쯤 재미있게 떠들다가 또 같이 나가버렸어요. 헤어질 때 준호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또 꼭 놀러 올게요. 그때 그의 눈빛에 뭔가 특별한 빛깔이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잃은 지 오래됐으니 외로움에서 비롯된 우애겠거니. 하지만 2번, 3번 그가 집을 찾아올 때마다 그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준호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단순히 친구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끔 대화가 끊긴 순간 저를 빤히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죠. 여자의 감이라고 할까요? 이 아이 혹시 나한테 금지된 감정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다잡으려 애를 썼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는 시간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생긴 외로운 망상일 뿐이라고.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도 이제 젊지 않으니 평일 낮에는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날은 마침 근무가 없어서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어요. 저녁장이라도 볼까? 그렇게 생각하며 동네 재래시장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저쪽에서 걸어오는 낯익은 훤칠한 청년을 보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죠. 준호였어요. 그도 저를 알아보더니 환하게 얼굴을 빛내며 달려왔어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장 보세요. 그 순수한 웃음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평일인데 웬일이야? 학교는? 오늘은 오전에 수업이 끝나고 오후는 쉬는 날이라고 했어요. 제가 들고 있던 마트 봉지를 보더니 말했어요. 무거우시죠? 집까지 들어드릴게요.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더군요.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저는 그의 호의에 기대기로 했어요. 둘이 나란히 걷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대학 동아리 이야기, 최근에 본 영화 이야기, 민수의 조금 엉뚱한 실수담까지. 아들은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어서 저와 천천히 이야기할 시간도 부쩍 줄었거든요. 그래서 준호와의 대화는 메말랐던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는 듣기를 참 잘했고 제 시시한 세상 이야기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여 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큰딸은 진작에 시집가서 제 가정 챙기기 바쁘고 아들 민수는 의지는 되지만 말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즐겁게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때 저는 분명하게 자각했던 것 같아요. 준호라는 청년이 단순한 아들 친구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서 정말 멋지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뭔가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다는 큰 욕심은 아니었어요. 그저 가끔 이렇게 대화 상대가 되어준다면 그것만으로 얼마나 기쁠까. 그 정도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민수가 돌아올 시간이 아니었고 넓은 아파트 안에는 저와 준호 둘뿐이었어요. 조금 어색한 공기가 흘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그가 있으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는 그에게 차가운 보리차를 내오며 학교 생활이나 가족 이야기를 물었어요. 대화 내용 자체보다 그와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행복한 기분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에 푹 빠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에 제 손을 포겠더군요. 그리고 그의 탄탄한 팔을 살며시 쓰다듬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대담한 짓을 하는 거야 싶었지만 마음이 동하면 어쩔 수 없이 만지고 싶어지는 게 여자 심리일까요? 준호도 제 손길을 조금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그가 말없이 그걸 받아들이자 거실 공기가 살며시 달콤하게, 그리고 조금은 위험한 향기를 띄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생각해보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벌써 10년 넘게 남자의 피부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나이를 먹었다고는 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여자로서의 갈증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죠. 본심을 말하자면 준호 같은 멋진 남자와 한순간 잘못을 저지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저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만으로 만족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어느새 창밖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지. 소파에서 일어서려던 그때였어요. 으이샤. 무의식적으로 허리에 손을 대고 일어선 저를 보고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줌마, 허리 아프세요? 응. 아니야.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제가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니 준호가 슬쩍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마사지 조금 할 줄 알거든요. 괜찮으시면 해드려도 될까요? 대학 교양 수업에서 스포츠 마사지를 조금 배웠다고 했어요. 그 제안에 저는 그런 건 미안해 하고 사양해야 할지 솔직하게 기대야 할지 순간 망설였어요. 그런 제 망설임을 간파하기라도 한 듯 그는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거실에 누우세요. 괜찮아요.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단호한 어조였어요. 그의 힘 있는 손에 이끌린 채 저는 거실 러그 위에 요가 매트를 깔고 엎드렸어요. 준호는 천천히 제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옷 위로도 그의 손바닥 열기가 지끈하게 전해져 왔어요. 젊은 남자다운 힘 있으면서도 다정한 손길이 굳어버린 제 몸을 정성스럽게 풀어주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한 그런 소리. 하지만 여기엔 준호와 저 둘뿐이잖아요. 저는 일부러 그 소리를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의 마사지에 몸을 맡겼어요. 오히려 조금 애교를 부리듯 신음을 섞어보기도 했죠. 어때요? 아프지 않으세요? 묻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답했어요. 엄청 기분 좋아. 준호야, 정말 잘하네. 몸의 피로가 그의 손끝에 쏙쏙 뽑혀 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윽고 그는 제 몸 위에 살며시 체중을 실었어요.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의 무게. 등에 전해지는 남자의 체온이 제 몸속 깊은 곳을 서서히 뜨겁게 달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미 완전히 그의 손길에 녹아버린 상태였어요. 눈을 감고 그의 손가락이 제 등을 미끄러지듯 스치는 감각을 그저 음미하고 있었죠. 아, 기분 좋아. 때때로 한숨과 함께 흘러나오는 제 말에 그도 뭔가를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이번엔 이렇게 물었어요. 다리도 주물러 드릴게요. 이미 부끄러움 같은 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조르고 말았어요. 응, 부탁해. 해줘. 그때는 이미 제 몸이 진작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니까요. 엎드려 있어서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호흡이 조금씩 거칠어지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아무리 둔감한 남자라도 여자가 보내는 이 신호를 못 느낄 리 없잖아요. 준호는 제 종아리에서 허벅지까지 정성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마사지를 이어갔어요. 오랜만에 닿는 남자의 손길에 단순한 마사지만으로도 몸속 깊은 곳이 저려오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이윽고 그의 손이 조금씩 더 위험한 곳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저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었어요. 애 태우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찔하고 견딜 수 없었어요. 차라리 그가 원한다면 이제 아무것도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가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저를 애태우는 건지. 그의 손가락은 아슬아슬한 경계를 몇 번이고 오갔어요. 문득 그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순간의 침묵. 그가 망설이고 있다. 그렇게 느낀 저는 이미 한계였어요. 준호야. 저는 속삭였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 말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겠죠. 거부하지 않고 그는 조용히 제 위로 덮쳐왔어요. 뜨겁게 달아올랐던 저는 그저 정신없이 그를 받아들였어요. 아들 친구라든가 세상의 시선이라든가 그런 건 이미 머릿속 구석에도 없었어요. 몇 년 만일까요? 여자로서 피로 받는 이 기쁨을 저는 온몸 전체로 느끼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젊고 평소 운동으로 단련된 덕분인지 그 몸은 유연하면서도 힘으로 가득했어요. 이렇게 멋진 남자와 지금 제가 하나가 되고 있다니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모든 게 끝난 뒤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고양이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정말 좋았어. 그러자 그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말하더군요. 저 연상이랑은 처음이었는데 대단하네요. 아줌마 최고였어요. 그 말에 조금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이미 숨길 것도 없었어요. 저는 애교를 부리며 그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준호가 멋진 남자니까 그렇지. 둘이 한동안 누워서 말을 주고받다 보니 준호 배에서 꾸르륵 귀여운 소리가 났어요. 아줌마 때문에 체력 너무 썼잖아요. 그가 웃자 저는 말했어요. 오늘 밤은 정성껏 맛있는 거 해줄.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마음을 다해 차린 밥상이었을 거예요. 그에게 맛있는 걸 실컷 먹여주고 싶어서 갓 지은 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자신 있는 제육볶음까지 냉장고에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해 정성을 쏟았어요. 샤워를 하고 개운해진 준호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더니 과장되게 놀라며 말했어요. 우와, 대박. 뷔페 같은데요. 그리고는 제 뒤에서 살며시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은 놀라울 만큼 따뜻하고 안심이 되는 곳이었어요. 둘만의 평화로운 저녁. 눈앞에서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 맛있어 하며 냠냠 먹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이게 꿈은 아닐까. 몇 번이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금 전까지의 생생한 감각이 이게 현실이라고 알려주고 있었어요. 결국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로 사과를 깎아 다 먹을 때까지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간은 벌써 밤 9시가 넘었어요. 사실 다시 한번 그에게 안기고 싶었지만 언제 아들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마음을 필사적으로 눌러야 했어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그에게 털어놨어요. 다시 한번 준호 품에 안기고 싶은데 민수가 돌아오면 어쩌나 무서워. 그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제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아줌마, 오늘만 우리 날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둘만의 시간 만들어요. 그 말에 저는 기뻐서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준호와의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됐어요. 40대 초반의 남편을 잃고 난 뒤로 제 인생은 마치 색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이제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났다고 반쯤 체념하고 있었죠.
가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온화한 동년배 남자와 친구처럼 기대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꿈꾸기도 했지만요. 설마 50대가 넘어서 아들처럼 어린, 에너지 넘치는 청년에게 사랑받는 날이 올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제 메말라버린 인생에 내려준 은혜의 비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해주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해요. 이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는 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와 보내는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그리고 깊이 음미하고 싶어요. 조금의 후회도 또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자주 만날 수는 없었어요. 한 달에 2번 만나면 잘하는 편이었죠. 물론 메시지는 매일 빠짐없이 주고받았지만요. 그와 사랑을 나눌 때 저는 체면도 뭣도 다 버리고 그저 오로지 그를 갈망하고 그에게 헌신했어요. 그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는 게 제게는 무엇보다 행복이었어요. 그의 열기에 취한 듯 평소에 저라면 절대 안 할 대담한 일까지 해버리는 제 자신에게 가끔 놀라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 따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를 기뻐하게 해줬다는 만족감으로 마음이 채워졌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몸의 궁합도 아주 좋았어요. 물론 가끔 젊고 체력 넘치는 그를 따라가기 벅찰 때도 있지만 그것도 또 기쁜 비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번 주말 민수가 동아리 MT로 집을 비워요. 오랜만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 들뜬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 사실을 준호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그에게서 답장이 왔죠. 그날 집에 가도 돼요? 밤새 같이 놀아드릴게요. 각오하고 계세요. 그런 장난스러운 메시지에 제 얼굴은 사과처럼 빨개졌을 거예요. 저 탄탄한 팔에 밤새도록 안겨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몸속 깊은 곳이 근질거려요. 이렇게까지 된 제 마음을 너무나 쉽게 흔들어 놓는 그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솔직한 마음을 답장했어요. 그날은 준호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지금 그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누군가는 불륜관계라며 눈살을 찌푸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게 이 시간은 한 번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살려낸 대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언젠가 준호도 젊고 아름다운 그에게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서 제 곁을 떠날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만끽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제 비밀스러운 고백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